5% 수익이 났는데 그게 30% 수익이 나는 것을 놓쳤으니까 나는 이번 투자에 실패했어 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다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내가 성공한 방식을 그 다음에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것이지,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원칙이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추동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시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있는 현재 주식시장에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작년이 개인 투자자들이 장을 완전히 주도했던 원년으로 평가를 많이 받는데요. 올해도 이런 기조가 계속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의 어떤 투자 환경과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어떤 노동소득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소득을 높여야 된다는 코드로 이미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런 지금의 개인 중심의 투자 환경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얘기로 바뀌려면은 우리가 다른 쪽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환경이 마련돼야 될 텐데 그런 환경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어떤 투자 활동이라는 것이 나의 경제 활동의 일부가 될 수밖에는 없고, 이거는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은퇴하기 전까지, 또 자영업자 기준으로도 아무리 나의 어떤 본업이 있지만 그 번외로 나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는 당분간 지속해야 되는 어떤 경제 활동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현재 상황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 되느냐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방 뚝딱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원칙을 정하고 전략을 짜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뭐 다양한 전략들이 있겠지만 좀 가장 초보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투자 철학, 원칙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시황에 너무 흔들리거나 가격에 반응하는 것을 조금 자제해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1년 사이에 많은 투자자분들과 저도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가장 제가 조금 신기하게 바라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요즘 그 초보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많이 쓰시는 표현이죠. 익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을 내고 이제 시장에서 아웃하는 이 상황을 결정하시면서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 상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익절을 하는데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수익이 나서 내가 주식을 실현을 했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분에 못 참아서 다시 또 화를 내시는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네. 근데 돈을 벌었다는데 기분이 상한다라는 것들은 벌써 내가 지고 들어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그런 결정들이 다음에 투자 패턴과 나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내가 투자에 있어서 장기 투자를 한다거나 그리고 내가 투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한 방식을 그 다음에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것이지,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원칙이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내가 5%만 확실하게 벌 수 있는 투자의 원칙을 갖고 있다라면은 그것만 매번 반복하게 되면 수익이 꾸준히 날 수가 있게 되는데, 아니 5% 팔고 나서 이 5% 수익이 났는데 그게 30% 수익이 나는 것을 놓쳤으니까 나는 이번 투자에 실패했어 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다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투자 형태가 됐던 그 원칙을 반복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는 게 오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변수를 대응해야 되는 이슈가 생긴 셈이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초보 주식 투자자들이 마음가짐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얘기를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는 보조바퀴를 달린 자전거를 타고 그동안에 운전을 했었다. 그런데 경제가 좋아지고 어느 정도 투자 이제 조금 이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려는 상황에 접근을 하게 되면 보조바퀴는 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바로 타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넘어지는 거가 전혀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것에 공포를 느껴서 나 자전거 타는 거 이제 그만할래 라고 포기를 해버리시게 되면은 다음 보조바퀴를 달아줄 때까지는 자전거 못 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상황만 조금 잘 적응하고 버티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두발 자전거를 탈 수가 있게 되고 네. 한 번 두발 자전거 타기 시작하면은 죽을 때까지 참다. 뭐 여기 약간 균형 감각에 질병이 생기지 않는 한 꾸준하게 이제 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네. 제가 앞으로 미래 세대의 노동 소득만으로는 나의 미래 자산을 증식시키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던 만큼 자본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는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고비를 견뎌내셔야 된다는 거죠. 네, 뭐 네 발 자전거를 두 발 자전거로 탈 수 있을 때까지의 훈련과 또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네, 그러기 정도의 위해서 이야기고. 올해 21년도와 내년까지가 상당히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기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금방 또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장기적인 단기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사실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조급함을 버리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가지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좀 잘 버릴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조급함을 버린다라는 부분이 쉽지가 않죠. 네. 더군다나 예전과 다르게 시장은 많은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공급되어 가고 그 공급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부 다 그 정보에 대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과 같이 이런 투자의 붐 시기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잠이 줄어듭니다. 네네. 갑자기 잠을 자다가도 시세를 보게 되고 또 요즘 같은 때는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세 보고 그렇죠. 24시간 돌아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생활 패턴에 대한 부분이 미세하게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고 네. 조급함을 갖게끔 되어 버리게 되는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투자 활동을 갖는 것에 있어서 번외의 생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10분 누르시는 것이 어찌 보면은 투자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휴대폰에서 보는 것만으로 투자 정보가 캐치가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네. 지금은 이제 아주 강도 높은 방역 활동 등으로 인해서 대면 활동이 어렵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사람을 많이 못 만나다 보면 지인이나 동창 이제 이게 만남의 자리를 갖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안부 전화 좀 하고 잘 사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다른 산업에 대한 동향 네. 이런 것들을 또 캐치하시면서 네.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의 계기를 갖는 과정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냥 막무가내로 유튜브를 많이 보고 비슷한 정보를 찾고 리포트 많이 본다라고 해가지고 무한정 투자 아이디어가 생겨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급함을 버리시기 위해서는 각자 어느 정도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리플레이시를 할 수 네. 있는 네. 하나의 아이템들을 꼭 갖고 계시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 보고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페북에 네. 제가 올렸는데 저는 원래 관심도 많았었지만 만화책을 5권 사놓고 아, 그러세요? 네네. 그냥 누워서 무작정 만화책을 읽었어요. 네네. 근데 평소에는 뭐 투자 관련 지침서이라든지 그렇죠. 뭐 경제 관련 서적 봐서 저도 이제 자료를 쓰고 앞으로 뭔가 더 고민을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공부하려고 나서 봤는데 주말에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네네. 따지면. 그래서 뭔가 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라고 하면서 만화책을 한 5권 정도 봤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도 하나씩은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등산을 다니셔도 좋고 네네. 아니면은 요즘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는 마스크 잘 쓰시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이런 것들을 하시다가 보면 여러 가지의 계기에서 아이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예전과 비교하면은 휴대폰의 어떤 시선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더 시각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삼아 두시는 부분 등도 조급함을 조금 다스릴 수 있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딱 이야기를 들으니까 3프로의 김동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는 항상 가족들과 맞습니다. 시간을 가진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게 그 그렇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리포트도 있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책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혼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자료를 잘 보는 것, 어떻게 정보를 취득하는 게 좋을 건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보도 그렇고 뉴스 그리고 리포트나 분석 자료들 이런 것들을 잘 보게 되면은 이게 진짜 새 거냐 아니면 헛 거냐의 구분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재생산되는 경우들이 네. 조금 더 많아져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 재생산되는 부분 등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 등이 상당히 중요한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것들의 키워드를 입력을 했었을 때 그것이 가까운 기간 내에 재생산되었던 의미가 있다라면은 너무 그런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의미를 둘 필요까지는 분명히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서 그렇게 중요도 높게 다룰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1년 동안 이 팬데믹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내에 얼마나 사회가 변할 것이냐를 많이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변화된 환경에 대한 꿈을 많이 그려왔었는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1년 동안 그려왔던 꿈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바뀌고 있느냐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이제 흥미로웠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의도 공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네. 공원 주변으로 주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그러면 그 주차를 하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시에 소속되어 있는 주차위원들이 그렇죠. 오셔서 네. 이제 끊고 가시죠. 그런데 최근부터 이제 바뀌게 된 것 중에 하나를 보니까 그 앞에 무인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카메라가 장착되고 그 카메라로 인해서 번호판이 인식이 되면은 아주 손쉽게 주차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등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그 변화의 하나에서 그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거, 카메라에 대한 수요, 향후에 그 시스템 자체가 전기 충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구현 가능한 아이디어 등이 떠오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1년 동안 우리가 고민해 왔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 등이 실제로 구현되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여러 요인 등에 대한 부분 등이 실제 주변에서 보이기 시작하느냐 이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주변에서 보이신다라는 것들이 확신이 드신다라면 이것들은 믿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시장에 대한 의심을 많이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꿈에서 의심을 빼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만약에 의심이 커지기 시작한다면 현실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심을 줄일 수만 있게 된다면 내가 꾸어왔던 꿈은 엄청나게 커다란 현실로 우리와 마주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믿고 투자한다면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면은 주식 투자에서 캐치하는 정보 등은 너무 쉽게 분석하고 결론 내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내가 투자하고 싶은 부동산이 있다라면은 가보죠. 그렇죠. 가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공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가보고요, 점심에 가보고 밤에도 가봅니다. 상황마다 다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네. 이렇게 공을 들여서 의사결정까지 상당한 어떤 현장감을 갖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게 되는데 주식 투자는 유튜브에서 누가 말하는 거나 리딩방에서 누가 말하는 것만 듣고 나서 너무 손쉽게 결정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산책만 돌아다니고 어느 정도 방문만 하셔도 투자의 아이디어는 많이 등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도 많이 실천해 보시는 부분 등이 조급함도 버리고 변화되는 환경에 어떤 투자의 내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초심자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에는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딱 이 두 가지가 가장 궁금한 포인트거든요. 좀 센터장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 이런 게 있을지요? 네, 우선은 이미 시장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1년 전 코스피가 1500까지 내려갔을 때와 현재 3000에 있는 위치에서 모든 투자자들의 출발선이 같을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미 시장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투자자들은 마치 느낌이 지구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갖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투자라는 것은 내가 사는 때의 투자 자산의 가격은 가장 저가야만 됩니다. 맞습니다. 그 지난 가격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가격대라는 거죠. 다시도 돌아오지 않을 뿐더러 내가 사는 시점이 가장 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위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시점에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나서 샀는데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위험 관리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는 부분 등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소한의 내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살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부터 운영에 대한 사이즈를 키워나가시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출구 전략과 관련된 부분은 팔면서 절대 기분 상해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내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에 정반대인 거죠. 그쵸. 내가 팔면 더 이상 오르면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시세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판단했었던 것과는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주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계기를 내가 삼아보겠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관심은 가져둘 수는 있지만 재매입에 대한 원칙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승적으로 놓고 볼 때 이 주식 시장이 정말 엑시트해야 되는 시그널을 어디에서 가져야 되느냐, 이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동안 20년 가까이 마켓 분석과 투자 전략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원칙은 기업의 고정 비용이 생산성을 저해하는 원칙을 가져다 줄 때, 이때가 대부분 경제가 과열이면서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신호로 작용을 해왔었습니다. 네네. 고정비라고 하면은 여러 투자 비용이나 어떤 공장에 대한 여러 증설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었을 때, 네. 아니면은 노동 비용에 대한 부분이 생산성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때, 이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경제가 구조적인 침체에 맞닥뜨렸었던 적이 많았었고, 이거는 우리도 그렇고 항상 미국도 그랬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과는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측면에 있어서의 출구 전략, 그리고 장기 측면에 있어서의 출구 전략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오늘은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투자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더욱 알찬 컨텐츠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